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다이어트 방법들을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제 장단점도 좀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학창 시절에 좀 뚱뚱한 편에 속한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돼지들은 돼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빡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돼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찰 정도로 약간 제 스스로 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를 한 번씩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다이어트가 생채식 다이어트였어요. 그때가 제가 고3이었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라면 먹고 야자 끝나고 와서 라면 먹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살이 쪘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채식이란 거는 말 그대로 생채식이에요. 그러니까 익혀서 먹지 않는 채식을 말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게 생과일, 그리고 생야채, 그리고 생현미, 견과류 이 정도예요. 제가 그때 먹었던 게 진짜 생쌀, 생현미랑 그것만 먹으면 조금 힘드니까 아몬드랑 호두를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그걸 다 먹으면은 사과랑 양상추를 소스 없이 해갖고 먹었어요. 그거를 이제 하루에 2끼씩 먹었는데 엄청 딱딱하거든요, 생현미가. 근데 이게 또 먹다 보면 적응을 해가지고 이게 또 먹을만 해요. 그때 체중이 한 85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마지막에 한 77kg까지 뺐었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안 빠질 리가 없죠. 처음에 2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끼 되고 그러다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은 그거예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턱이 너무 아파요. 턱 근육이 그때 엄청 많이 발달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이제 그렇게 수능을 끝나고 처음 이제 제가 PT를 받게 돼요. 그래서 PT를 이제 3개월을 끊어서 받았는데 그냥 전형적인 보디빌딩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 먹었던 게 고구마, 닭가슴살, 소고기, 뭐 우둔살 그냥 지방 없는 거, 그리고 해산물, 오징어나 뭐 이런 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 잘못 생각했던 게 소금을 먹으면 바로 다이어트가 끝나는 줄 알고 진짜 소금을 아예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지, 당연히 소금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보디빌딩 식단이라고 흉내는 냈는데 어떤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는 거죠. 뭐 하루에 몇 그램의 뭐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을 먹고 지방을 먹고, 지방도 그때는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살은 잘 빠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몸에 왕자를 새겨봤고, 근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초보자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1학년 때 교내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도 이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 막 하루에 학교에 닭가슴살 이렇게 막 1kg씩 싸들고 다니면서 꽈방에서 막 우걱우걱 씹어 먹고 막 거기 1학년 때 지금 이 몸을 만들었거든요. 이때가 체중이 한 7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몸을 만들어 본 게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막상 이때 다이어트를 했을 때 복근은 있는데 이게 너무 마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끝나자마자 진짜 몸이 그냥 사라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몸이랑 이걸 어떻게 하면은 두 개를 합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면서 몸이 좋을 거면 사실 인생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운동만 계속했어요. 식단은 하지 않고. 제가 또 그 회계사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먹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갖고 그렇게 몇 년간은 그냥 운동만 하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운동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한다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한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렇게 이제 제가 CPA가 끝나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 딱 정봉길 선수님이 제 피드에 딱 뜬 거예요. 뭐 다이어트 식단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되게 막 좋은 몸으로. 그 식단에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때 핫브레이크 미니를 드셨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왜 먹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봤는데 이게 방법이 플렉서블 다이어트라는 거고, 그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그 단백질 목표치를 하루에 이제 정해놓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드디어 내가 찾던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몸을 계속 결합할 방법을 찾고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아직 플렉서블 다이어트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영어로 쳐봤어요, 유튜브에. 플렉서블 다이어트라고 영어로 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외에는 이미 그게 정착된 지 한 2년 정도 된 상태였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험 끝나고 할 게 없으니까 하루에 한 12시간씩 유튜브를 봤어요. 그때 유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플렉서블 다이어트, 뭐 스트렝스 훈련, 뭐 이런 운동 2분할 이런 거를 그냥 다 흡수를 했어요. 그때 한 10몇 시간씩 여러 명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방법을 1년 동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지금 딱 보시는 이 상태, 이게 딱 시험 끝난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지, 내가.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구나. 그때 진짜 약간 이제 영양에 대해서 체계가 진짜 잡히기 시작한 거지. 그때 물론 플렉서블 다이어트도 당연히 플렉서블 다이어트를 칼로리를 다 재면서
좋은 음식들로 넣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플렉서블 다이어트의 취지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섞으면서 하자. 대신 다이어트를 길게 가져가자. 이게 이제 플렉서블 다이어트의 취지인데, 이게 하다 보면 알겠지만 1년 정도는 내가 닭가슴살 먹으면서 다른 이런 맛있는 간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1년 동안은.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가면 그게 당연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제가 플렉서블 다이어트 한 1년 지나서 제 식단을 봤는데, 맨날 식단에 물론 건면이긴 하지만 라면이 들어가 있고 과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칼로리만 맞췄다고 하고 되게 안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은 계속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가 지금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잠재력을 100%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입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리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보통 이제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말하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기본적으로 포만감이 낮고 낮은 데다가 식욕을 더 올리기 때문에 그 칼로리가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야. 하루에 그 칼로리 목표를 자꾸 못 채우게 되는 거야.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플렉서블 다이어트도 그렇게 막 좋은 방식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저의 온라인 PT 회원님들이나 고도비만 분들, 한 120kg 넘어가는 분들을 한 7, 80kg까지 빼준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다 시도해봤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래 끌고 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플렉서블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맞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이 플렉서블 다이어트 장점은 일단 일상생활이랑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냥 딱 난 적당히 살도 빼고 싶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게 플렉서블 다이어트지만, 이제 진짜 내가 선수가 목표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플렉서블 다이어트는 해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을 잘 가려 드시는 것까지 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려요. 그래서 플렉서블 다이어트는 그냥 장점은 딱 그 정도고, 단점은 이게 몇 년이 지속될수록 자꾸 맛있는 음식을 찾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건강한 음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자는 취지를 이제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한 방법이 그 심현도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클린푸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다이어트 방식이라서 말할 게 없어요. 가공탄수를 안 먹는 게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데, 가공탄수에 이제 설탕,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백미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뭐 설탕은 뭐 꿀이나 아니면 스테비아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백미나 밀가루는 통밀, 그리고 현미,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탄단지를 섭취를 했으면은 그 탄단지가 몸에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일이랑 야채의 역할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랑 미네랄을 같이 먹어줘야 먹은 탄단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착한 방식이 이런데, 저는 처음에 클린푸드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설탕이 한국에 안 들어간 음식이 되게 적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먹고 있던 클린푸드들 이렇게 딱 띄워드릴 건데,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많고 요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클린푸드라고 해서 뭐 탄단지를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좀 건강한 탄단지로 바꾸자는 거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운동할 때 수행 능력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이어트라면 늘 딜레마가, 보통 이제 살이 빠지면서 배고픈 상태가 지속되니까 수행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수행 능력이 준다는 건 결국에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음식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느낌이 들고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하게 되니까 다이어트 중인데 수행 능력이 계속 올라요. 지금 제가 이 방법을 한 달 정도 수행을 해봤는데 85kg 같은 몸무게인데 수행 능력이 꾸준히 오르고 몸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같은 몸무게에서. 제가 하는 거는 좀 최대한 체중 붙잡으면서 상승 다이어트를 목표로 클린푸드를 한번 해보고 있기 때문에 탄수양을 줄이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다이어트 리뷰니까 그냥 건강한 과일, 야채, 그리고 건강한 탄수, 지방, 단백질을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은 보충제는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공 탄수가 위험한 거라서 가공 탄수를 드시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심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인 몸짱 수준에서는 굳이 보디빌더들이 하는 그런 식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클린푸드만 잘 챙겨 먹어도 일반인 몸짱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반인 몸짱의 수준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여기 시청자분 대부분들도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몸이 좋아질 여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게, 선수 수준의 몸에 맞는 그런 수준의 다이어트를 그런 수준이 아닌 나의 몸에 이제 적용을 해놓고,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고 난 이런 보디빌딩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클린푸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단점은 외식이 제한이 많이 되고 과일, 야채 섭취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야채 보충제를 따로 먹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4가지 다이어트 방법,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리뷰를 해드렸는데, 클린푸드까지는 근데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그냥 플렉서블 다이어트까지만 하셔도 정말 몸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몸 좋아질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PT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유료긴 한데 지금 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주시거나 이메일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